그날 난 내 집 마당에서 쫓겨났다. 내 집에서 말이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낮고 눅눅했어. 대문 위 주홍 페인트가 습기 먹은 듯 칙칙했고 처마 끝에 낡은 풍경이 바람 따라 살짝살짝 흔들렸지.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전보다 손님이 적은 제사 겸 칠순 잔치였어. 밥상은 4개, 반찬은 모자라지 않게 깔았고 숟가락도 넉넉히 놓았지. 그런데 누구도 젓가락을 쉽게 대지 못하더라. 공기가 유했거든.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먼저 전 부칠게요. 그녀가 앞치마를 매며 웃었지. 그 웃음 얌전한데 아랫입술이 잠깐 흔들렸어. 내가 못 본 척했지. 옆에서 그는 소주병을 쥐고 잔을 돌렸고 동네 사람 둘이 눈치 보며 허리만 굽혔어. 비 오겠다. 빨래 걷었나? 걷었어요. 어머니, 기저귀까지 다 넣었어요. 무슨 기저귀야? 애도 없는데. 강아지요. 쓸데없는 말로 틈을 메웠어. 살다 보면 꼭 이런 날이 오더라. 말이 겹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숨을 기다리는 날. 마당 끝 감나무 아래 파란 접시 하나 엎어놓은 듯한 고요. 그 고요의 한가운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어. 검은 모자, 같은 색 슬랙스, 서류 가방, 비서 같기도 하고 동사무소 사람 같기도 했지. 여기 주인어른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주인이요. 여기 집 내 거요. 나는 그렇게 대답했고 그들은 서류철을 펴서 내 앞에 세웠어. 라면 봉지 뜯듯 낱장이 쭉 떨어졌지. 거기에 찍힌 이름, 나직은 글자 2. 그러나 내 이름은 아니었어. 근저당권자 박 강제경매 개시. 무엇이라? 나는 소리쳤고 그는 소주잔을 내려놓다가 깨뜨렸지. 그녀는 전 부치던 손을 멈추고 철판에 불을 확 줄였어. 고개만 옆으로 젓고 말았지. 아니, 왜 박노인 이름이 거기서 나옵니까? 그 사람은 어머니, 그분은 제 아버지예요. 그녀가 말했다. 마당이 한순간 더 어두워졌어. 구름 때문만은 아니었겠지. 나는 알아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말했다. 웃기고들 앉았네. 이 집 담보권이 왜 거기 가 있나? 10년 전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현재 채권 최고액은 10년 전? 나는 그를 쳐다봤지. 그는 눈을 피했고 그녀는 혀끝으로 입술을 적셨다가 나지막이만 덧붙였어. 그때 병원비요, 어머니. 아버지가 잡아줬어요. 대신 집 문서가 거짓말 말어라. 나는 그 말을 먼저 내뱉었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그녀가 부엌 서랍을 열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펼쳤지. 서류 끝에 적힌 날짜. 2015년 3월 12일 오후 4시 20분. 은행 도장, 법무사 서명, 그리고 내 도장. 빨갛게 찍힌 내 도장. 이걸 누구 맘대로 어머니가 찍으셨어요. 그날 급했잖아요. 아버님 수술 들어갈 시간 앞두고 내가 찍었다고? 손끝이 떨렸어. 기억 속에서 잊은 장면 하나가 아주 느린 속도로 되감기듯 살아났지. 응급실 앞에서 덜덜 떨던 봄. 금속 의자에 앉아 발끝만 보던 그날. 누군가 내 손을 잡아 끌고 도장을 쥐어주고 여기만 찍으세요 하던 목소리.
그때 그랬구나. 무슨 서류인지는 설명했었습니다. 누가? 그때 제가 같이 있었어요. 그가 입을 떼었어. 나는 그를 노려봤지. 너도 알았다는 얘기냐? 그땐 살려야 했잖아요. 살려야 했다. 그 말은 맞았지. 근데 살아난 뒤의 세월이 이럴 줄을 그때 누가 알았을까? 나는 서류를 한 장 넘기다가 손가락을 베었어. 빗방울 하나가 내 손등에 떨어졌지. 피와 물이 섞이듯 얼룩이 퍼졌어. 그녀가 조용히 수건을 가져다 줬어. 어머니, 앉으세요. 잠깐만. 내 아버지 불러.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를 눌렀고 아주 짧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오세요. 나는 그 말에 숨을 읽었어. 이제라는 단어, 끝났다는 예고, 혹은 시작이라는 신호. 그 단어 하나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통째로 끼어 있었지. 10년. 같이 밥 먹고 명절 보내고 크고 작은 일들 겪으며 쌓였던 이야기들. 그 모든 뒤에 이런 끝이 준비돼 있었다는 뜻. 어머니, 일단 조용히 해. 나는 그의 말을 잘랐어. 입술을 물고 그가 내려놓은 잔 파편들 사이를 밟지 않으려 했었지. 마당 구석에서 강아지가 두어 번 컹컹 짖었다가 그쳤어. 언제 왔는지 모를 까치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아 목을 비스듬히 꺾었지. 대문이 열렸어.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왔지. 오래된 베이지색 점퍼, 단정히 닦인 구두,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 그가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는 얼굴로 마당 가운데로 들어섰어. 나는 본능처럼 한 발 앞으로 나갔지. 여기가 우리 집이요. 왜 남의 집에 소리를 치는 거요? 소리치러 온 건 아닙니다. 정리하러 왔지요. 그가 가방을 열었어. 공증서류, 채권양도 계약서 사본, 변제 촉구서, 그리고 영도 확인서 양식. 그는 서류를 들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다. 지난달 변제기 도래, 미변제로 확인, 절차 진행. 오늘은 점유현황 파악 겸 안내 드리러 왔습니다. 다만 사정이 있으시면 협의도 가능합니다. 협의? 임대차 전환,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 월차임, 기간 조정 가능. 웃기고 있네. 내 집에서 내가 월세를 내라고? 그는 나를 말리려 손을 뻗었고 나는 그 손을 탁 쳐냈지. 그녀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가 느리게 내뱉었어. 바닥을 보다가 차마 못 본 척하듯 눈을 감았지. 나는 그 눈꺼풀의 떨림을 봤어. 죄책감이었는지 안도의 숨이었는지 잘 모르겠더라. 10년 동안 기다리셨나 보지? 그랬지요. 왜 이렇게까지? 그날 어르신, 제 아내가 그러니까 이애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부탁드렸지요. 제발 우리 집 함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제 앞에서, 이 집 마당에서. 그게 나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 마당에서 고개를 숙이게 해드리겠다고. 그는 끝말을 눌러 담듯 내뱉었어. 나는 비틀거렸지. 그녀가 서둘러 내 팔을 받쳤어.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손 떼. 나는 떼어냈어.
그 손이 따뜻했는데 그 따뜻함이 더 미웠지. 그는 고개를 푹 숙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시계를 한번 흘끗 봤어. 시간 많이 들이긴 어렵습니다. 서명하시든가 아니면 다음 단계로 갈 겁니다. 다음 단계. 언제나 사람을 멍들게 하는 말이지. 집행관, 철문, 포장마차, 범퍼에 묻은 먼지, 신발짝 하나 내 머릿속에 이상한 이미지들이 떠다녔어. 나는 그를 바라봤지. 남편이라는 그 사람. 내 아들. 그는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말했다. 일단 협의하시죠. 어머니, 일단 앉아서 협의라고? 무엇을? 당장은 내보내진 않을 거라고. 당장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 목소리가 갈라졌어. 비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지. 처마 끝에서 물줄기가 쭈르륵. 마당에 작게 소용돌이, 까치는 날아올랐고 강아지는 계집 안으로 쑥 들어갔어. 그 와중에 그녀가 냄비를 치우고 가스불을 끄더니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서류 밑장을 정리했어. 그 손놀림이 익숙했어. 마치 이 장면을 수십 번 연습한 사람처럼 나는 그 손등에 작은 흉터 하나를 봤지. 언제 생긴 건지, 왜 이제야 보이는지 그 흉터를 보는 동안 내 화가 잦아드는 것 같았어. 아니, 잦아들었다기보다 모양을 바꿨달까. 분노에서 허무로, 허무에서 두려움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오늘은 안내만 하고 가요. 정시, 협의는 내일. 이미 통지했고 오늘 확인을 해야 내가 보증해요. 내일 오전 10시 은행 맞은편 부동산에서 서류 전부 준비하죠.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쳐다보았어. 짧은 침묵, 그리고 고개가 아주 느리게 끄덕여졌지. 좋아요. 내일 오전 10시. 그가 가방을 닫는 소리가 마당에 묵직하게 떨어졌어. 그는 그 소리에 맞춰 고개를 들었지.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옷 젖어요. 괜찮다. 젖어도 된다. 나는 빗속에 조금 더 서 있었어. 몸이 차가워지면 화가 사라질 것 같아서. 하지만 차가워진 건 몸뿐이더라. 머리와 가슴은 더 뜨거워졌지. 그녀가 우산을 펴서 내 어깨 위에 올렸어. 우산 주름에 빗방울이 탁탁 튀었어. 손 치워라. 어머니, 밥부터 드시고 얘기해요. 빈속에 말하면 다 독해져요. 너한텐 독해질 말이 많다. 어쩜 사람을 이렇게 속이냐? 속인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안 보셨죠? 뭐? 서류요. 입원실 앞에서 설명했는데 어머니가 살리고 보자고 하셨어요.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었지. 그날의 나를 떠올렸어. 간호사가 내게 주사기를 건네던 손, 모니터에 알 수 없는 숫자들, 그리고 살리고 보자는 말. 그 말이 나였다. 그래도 내가 말렸어야지. 말렸어요. 그녀가 그를 향해 눈동자를 보냈고 그는 고개를 숙였어.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 위로 빗물이 흘렀어. 내가 했어. 어머니, 내가 서두르게 했어. 내 아버지는 그때 이미 원무가 앞에서 쓰러졌지. 내가 봤다. 나는 말끝을 씹었어. 그때
그녀 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돌아봤어. 눈인사도 미안하다는 제스처도 없이 그저 비 맞는 마당을 한번 훑고 나갔지. 우산 하나 없이 비를 맞으면서 마치 그 비가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닌 양 사람들이 흩어졌어. 동네 사람 둘은 눈치껏 설거지를 도왔고 누군가는 빈 병을 모았지. 나는 그 모든 걸 멀리서 보듯 아주 작은 구멍으로만 보았어. 바람 소리, 천천히 식는 전 철판의 치익 소리, 싱크대에 부딪히는 그릇 소리, 그 사이로 휴대폰 진동이 5번이나 울렸어. 번호는 모르는 번호. 문자 하나가 왔지. 내일 오전 10시 부동산 협회. 그녀가 보낸 게 아니었어. 번호 끝 내 자리. 낯선 배열.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 서랍을 열고 오래된 봉투들을 꺼냈지. 국민학교 때 받은 상장, 신혼 때 찍은 사진, 남편 군번줄,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샀던 작은 베네 저고리, 그리고 집문서 사본, 표지 모서리가 달아 하얀 게 벗겨진 그 서류. 사본 뒷장에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있더라. 2015년 3월 12일 1620점, 도장 3번, 수술 1700점. 그 글씨 내 글씨였어. 순간 나는 오싹해졌지. 왜 내가 이런 메모를 남겼지? 누가 시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기억하려고? 어머니. 그가 문을 두드렸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 문이 살짝 열리고 그는 머리만 내밀었어. 어머니, 밥이라도. 밥맛 없다. 가슴 답답하시면 따뜻한 물이라도. 너 이 모든 거 알았냐? 10년 내내? 아니요. 나는 중간중간만. 뭐가 중간중간이냐? 만기, 연장, 이자 상환. 그때그때만 알았어요. 아버지가 보내준 통장 사본 내가 처리했어요. 아버지가? 내 장인이? 네, 그는 손을 모으고 서 있었어. 미안함, 분노, 체념, 변명 모든 표정이 다 붙어 있었지. 나는 그 얼굴이 낯설었어. 내 아들인데 낯설었어. 그녀는 모를 리 없죠. 그 집일이니까. 그래, 그녀는 알았겠지. 나는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며 스스로가 놀랐어. 그런 말 함부로 안 쓰려고 살았는데. 근데 사람은 한번 선을 넘어가면 돌아오기가 참 어렵더라. 어머니, 내일 일단 전세로 돌리는 걸로 합시다. 내가 보증금, 내가 무슨 수로? 퇴직금, 일부랑 대출, 대출? 또 빚? 당분간만요. 이 집만 내가 지키면? 지킨다고? 넌 10년 동안 뭘 지켰냐? 그가 입을 다물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지. 비 냄새, 젖은 흙 냄새가 훅 들어왔어. 나는 그 냄새가 좋았어. 오래 산 집은 비를 맞으면 비로소 살아나는 구석이 있더라. 대청마루가 삐걱거렸고 장독대 위 빗물방울들이 통통 튀었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말 걘 안 하나? 할 겁니다. 아니, 지금. 그가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 잠시 후 그녀가 조용히 문 앞에 섰지. 고개 숙인 채 두 손 모으고 죄송합니다. 그래, 그 말 들으려고 얘 인생을 이렇게 꼬았냐.
꼬은 건 아니에요. 아니면 원대 계획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지.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떨어지지는 않았어. 아주 기묘하게 맑은 눈. 그 눈으로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어머니. 결혼하기 전부터. 그는 놀라 뒤를 물러섰지. 너 지금 당신은 몰랐어. 알면 못했겠지. 어머니도 모르셨고 왜 이런 짓을 짖는 소리 들으면서 컸거든요.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찍어 말했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가난뱅이 집딸 밥상머리 망신 달아빠진 손바닥 그 말들 다 들었어요. 어머니 목소리로 나는 그런 말 하셨어요. 그날 우리 엄마가 무릎 꿇고 그만해 주세요라고 할 때 어머니는 웃었어요. 그 웃음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기억이 나는 듯 안 나는 듯. 대문 앞 비슷한 날씨, 같은 마당, 같은 감나무, 그리고 웃음. 나는 내가 웃었나? 아니면 비웃음이었나? 그래서 이 집을 빼앗겠다고? 빼앗은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른 거니까. 10년 동안 이자 냈고 서류 다 밟았고 오늘은 알려드린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뀐다고. 주인이 바뀐다? 네, 내일 협약 끝나면 전입 보증금 받으시고 월세 정하고 그렇게 살아요. 서로 불편하지 않게. 어머니 쓰시던 방 그대로 쓰시고 그게 더 수치다. 나는 낮게 말했다. 그녀가 한 발 물러섰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지. 그래도 내보내진 않겠다잖아요, 어머니. 그 입 다물라고 했다. 나는 방에서 나왔어. 마루 끝까지 걸어가서 감나무를 바라봤지. 비를 맞는 감잎이 납작해지고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미끄러졌어.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 이상한 웃음. 비 속에서 젖은 마당에서 내 웃음이 허공을 갈랐지. 내가 웃자 그녀가 움찔했어. 좋다. 내가 그렇게까지 준비했다면 나도 준비할 게 있다. 월요 집이 누구 거인지 마지막까지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지.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어. 나는 안방 장롱 깊숙이 손을 넣어 작은 상자를 꺼냈지. 상자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미니 DV,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있었어. USB에는 낡은 테이프로 2015년 3월 12일라고 적혀 있었지. 내 글씨였어. 이게 뭔데요? 내가 왜 적었겠냐? 그날 병원 가기 전에 그녀의 눈이 아주 조금 커졌어. 그는 앞으로 성큼 다가왔지. 어머니, 이걸 언제? 그날 은행 가기 전에 내 아버지가 너한테 전화 한 통화 녹음이 있다. 그는 멈칫했어. 통화 녹음? 내 폰 빌렸었잖냐. 내가 모를 리 없지. 나는 기억해라. 나는 지우지 않는다. 나는 USB를 쥔 손에 힘을 더했지. 손깍지가 하도 세게 굳어 관절이 삐걱했어. 그녀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그날 누가 뭐라고 했는지, 누가 어디에 도장 찍게 하라고 했는지, 누가 설명은 나중에라고 했는지, 누가
살리고 보자라는 내 말을 이용했는지 그녀의 아버지 얼굴이 번개처럼 스쳤어. 대문 밖으로 사라졌지만 이 집 마당을 아직 떠나지 않은 그림자처럼 그녀는 고개를 바닥으로 떨궜다가 다시 들었어. 그럼 내일 부동산에서요. 확인하세요. 다 알아. 그녀는 돌아서려다 멈췄어. 나를 향해 아주 조용히 덧붙였지. 어머니, 복수는요, 달콤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 씹으면 써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녀가 나간 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 어머니, 그 USB 내일 다 틀 거다. 그 앞에서 저 사람과 내 앞에서 나는 마루 기둥을 짚고 서 있었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고 싶지 않았지. 바깥 비가 잠깐 잦아들었어. 고요가 돌아왔지. 풍경이 다시 작은 소리로 딸랑거렸어. 10년 전에도 들었던 그 소리, 10년 뒤에도 들리겠지. 다만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을까? 밤이 빨리 왔어. 나는 불을 켜지 않았지. 어둠이 오면 생각들이 모양을 드러내거든. 스스로에게 물었어. 내가 정말 저 여자의 어머니 앞에서 웃었나? 내가 정말 그 무릎을 외면했나? 내가 그랬다면 이 모든 건 자업자득인가? 문득 옆집 아주머니가 우산을 쓰고 반찬을 들고 왔어. 어머마, 비도 오는데 저녁은 어머, 무슨 일이래? 내일 이 집 주인이 바뀐다더라. 아이고야, 세상에 그럴 리가. 리 있고 말고. 근데 나 아직 안 졌다. 나는 반찬 그릇을 받으며 말했다. 아주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 사람들은 다 안다. 물어봐서 상처가 되는 말은 삼키는 법을.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나는 방으로 들어와 USB를 작은 천에 싸서 베개 밑에 넣었지. 내일 저걸 꺼낼 때까지 내 숨은 저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야. 잠이 오지 않더라. 새벽 2시 비가 그쳤고 감입 위엔 물방울이 달빛을 거울처럼 받았지.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 같은 번호. 내일 10시 부동산. 지각하지 마세요. 나는 답장을 보냈지. 내가 늦을까봐 걱정 마라. 난 평생 일찍 나갔다. 보내고 나니 피식 웃음이 났어. 헛웃음이든 뭐든 숨이 뚫렸거든.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어. 어머니, 내일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요. 나는 천천히 핸드폰을 뒤집었지. 전장에 비친 초라한 그림자. 그 그림자에게 말했다. 그래, 내일은 거짓말하지 말자. 바람이 스쳤어. 풍경이 딸랑. 나는 눈을 감았지. 내일 누가 진짜 주인인지, 누가 진짜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누가 먼저 웃었는지 다 밝혀지겠지. 그리고 내일 나는 내 집 마당에서 다시 서 있을 거다. 이번엔 쫓겨나는 대신 꺼내서 들이댈 거다. 내 기억, 내 흔적, 내 증거. 그럼에도 묻고 싶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공기가 묘하게 싸늘했어. 밤새 젖은 흙냄새가 대청마루까지 스며들었고 방 안은 눅눅했지. 새벽 5시,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나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어. 머리맡에 USB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지.
그 하얀색 몸통 위에 손가락 자국이 묻어 있었어. 10년 전에도, 그날에도 나는 이걸 쥐고 있었을까? 기억이 흐릿한데 손끝은 분명히 기억하더라. 무언가를 꽉 쥐었다가 놓았던 감촉.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햇빛 아닌 흐린 새벽빛이 들어왔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이불 끝을 정리했지. 그가 조심스레 들어와 커피포트를 올렸어. 오늘 부동산 10시죠. 제가 차로 모실게요. 혼자 갈란다. 어머니? 그래도 혼자 가야 돼. 그래야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지. 그는 한숨을 쉬었어.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에서 싸우면 더 불리해요. 누가 싸운다더냐. 난 확인하러 가는 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대답 대신 잔에 따뜻한 물을 따라줬어. 그 향기, 커피가 아니라 보리차였지. 그 애가 좋아하던 냄새였어. 그녀, 며느리, 나는 잔을 내려다봤지. 그 향기가 미웠어. 하지만 동시에 낯설게 그리웠다. 9시 반, 나는 검은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를 빗었다. 백발이 드러나더라도 감출 생각이 없었어. 비 맞은 가미피 여전히 젖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선 강아지가 꼬리를 치더라. 그녀는 벌써 차 앞에 서 있었어. 하얀 블라우스, 정장 바지, 낮은 구두, 딱딱하게 굳은 표정. 마치 누군가의 회사 대표라도 되는 듯했지. 어머니, 타세요. 나는 무심히 대꾸했지. 운전은 내가 하지. 네, 도로는 조용했어. 논바닥에 아침 안개가 내려앉았고 신호등이 깜빡이는 교차로마다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지. 나는 말하지 않았고 그녀도 입을 다물었어. 오직 차 안에서 방향지 시등 소리만 일정하게 박자를 쳤다. 딸깍, 딸깍, 딸깍. 그 리듬이 마치 내 심장 소리 같았어. 어머니, 왜 오늘 그 USB 가지고 오셨어요? 왜 궁금하냐? 아니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그냥 두고 왔다. 거짓말이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 어머니, 그런 건 꼭 챙기실 분이에요.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 그게 내 복수 방법이냐? 사람 머리 훤히 꿰뚫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봤잖아요. 어머니가 뭘 숨기실 때 항상 눈썹부터 움직여요. 그걸 언제 봤다고. 매일이요. 같이 살았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어. 같이 살았다는 그 한마디. 그게 참 이상하더라. 같은 지붕 아래서 10년을 살았는데 마음은 단 한 번도 함께 있지 않았던 사람. 그게 그녀였어.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벌써 그가 와 있었어. 그녀의 아버지. 어제보다 더 단정한 차림.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지.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사장이 머리를 조아렸고 우리는 둥근 테이블 앞에 앉았어. 그녀의 아버지가 서류를 한 장씩 꺼내며 말했다. 기존 근저당권 설정일 2015년 3월 12일 채권 최고액 1억 5천, 실제 대출금 1억, 현재 이자 미납으로 이내 원금 전액 변제 청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도 절차 들어갑니다. 다만 임대차 전환 원하시면 협의 가능합니다. 그 소리 어제도 들었소. 오늘은 확인하러 오신다기에요. 그는 눈을 치켜 올렸어. 확인하러 왔지. 근데 묻겠소. 왜 집 담보를 그렇게까지 오래 끌고 있었소? 그건 변제 안 하셨으니까요. 그럴 리가 있나. 이자 꼬박꼬박 냈지. 그건 따님이 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어.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렸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지. 이자가 내가 냈다고? 네, 제가 했어요. 어디 돈이 있다고. 일했잖아요. 낮에는 학원, 밤에는 온라인 쇼핑몰. 처음엔 조금씩 냈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대신 냈고 저는 갚았어요. 그걸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요. 그녀의 아버지가 한 장의 영수증을 꺼냈어. 각 해마다 이체된 금액, 날짜, 은행 도장, 서류 끝에 찍힌 서명. 팍!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눌렀어. 정확히 120개월. 한 번도 밀리지 않았더라. 그녀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어. 그 눈동자 도리어 차분했지. 어머니, 저는 이자 낸 사람이고 아버지는 담보 잡은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주인은 저예요. 그 말 비수처럼 꽂히더라. 나는 숨을 고르고 입술을 떨며 물었어. 그래서 이 집이 내 거란 말이냐? 네, 법적으로는 그래요. 법으로는? 네, 그럼 마음으로는? 그녀가 잠시 말이 없었어. 마음으로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이기고도 기분이 나쁘니까요. 나는 그제야 웃음이 났어. 그게 복수의 맛이지. 이기면 속이 타는 법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어머니, 우리 이제 깔끔히 갑시다. 싸움 말고 정리합시다. 이자도 원금도 다 끝났어요. 깔끔히? 사람 인생을 뒤집어 놓고 깔끔히 10년 전에 그쪽이 시작하셨어요. 뭐가? 그날 무릎 꿇은 여자를 비웃었잖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지. 아무 말도 못했어. 그가 덧붙였지. 그날 이후로 우리 집 여자는 이 마당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 인연은 끝이죠.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어. 아버지, 그만하세요. 왜? 지금은 내가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잖아.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 그녀의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딸이 뭐가 무섭다고. 이제 그만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 나는 그 미묘한 떨림을 들었지. 그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걸 아는 사람의 목소리.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 하얀 몸통, 테이프로 감싸진 글자. 2015년 3월 12일. 그녀의 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렸지. 그게 뭐요? 당신이 그날 뭐라 했는지 들어보려는 거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병원 가기 전에 전화했잖아요. 내 아들한테 그 통화 남아있어. 그녀가 숨을 삼켰어. 어머니, 그건
그날 내 아버지가 뭐라 했는지 들어야지. 누가 누구를 이용했는지, 누가 거짓말했는지. 부동산 사장이 당황한 얼굴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 어머니, 여기서는 녹음 재생은 좀 괜찮아요. 이 자리에서 확인하죠. 나는 노트북을 꺼냈어. USB를 꽂는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지. 하지 마세요. 왜? 무서울 줄 알아? 아니요.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요. 그 말은 뭐가 있다는 뜻이지. USB가 연결되자 짧은 잡음이 흘렀어. 그 소리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지. 모두 숨을 죽였어. 그러니까 박노인, 이거 꼭 갚을 수 있는 거요? 그의 목소리였다. 내 남편, 그럼요. 갚을 겁니다. 다만 문서만 확실히 해두죠. 어르신, 사모님이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걸 지금 당장 해야 하나? 네, 수술 전에 서류 넘겨야 돈 나옵니다. 안 그러면 오늘 안 돼요. 그럼 내 도장은 여기요. 여기 세 군데. 뭘 찍는지도 모르겠는데. 살리고 봐야죠, 형님. 살리고 봐야지. 거기서 끊겼어. 짧은 정적이 흘렀지. 그녀의 아버지가 입술을 꼭 다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 살리고 봐야지. 그 말이 당신 입에서 나왔소. 그건 형님이 급하셔서. 그래서 속였잖소. 살리려면 뭐든 한다는 사람을, 그걸 이용해서. 그건 거래였어요. 서로 필요했잖아요. 거래? 네, 병원비가 필요했고, 난 담보가 필요했고, 그럼 인간성은?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 더 해봐야 뭐가 달라요. 조용히 해, 아버지. 그녀가 소리쳤어. 부동산 아니 순간 얼어붙었지. 그녀의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딸을 봤어. 이제 됐어요. 다 들었잖아요. 우리도 죄 있어요. 엄마가 무릎 꿇었을 때 나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나도 어머니처럼 웃었어요. 뭐라고? 그날 엄마가 울고 있는데 나도 비웃었어요. 그게 싫어서 복수한 거예요. 나 자신한테.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만하자고요. 그녀가 눈을 감았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 어머니, 이제 이 집 어머니 것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죄 짓고 산 사람들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았거든. 미움도, 원망도, 복수도 없는 눈. 그저 지쳐서 멈춘 사람의 눈이었지. 부동산 사장이 어색하게 서류를 치웠어. 어르신들, 그럼 오늘은 이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USB를 빼서 손에 쥐었어.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결국 결과는 같아요. 집은 내 딸 거요. 그럼 그렇게 믿으시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어. 끝은 아직 아니요. 끝났어요, 어머니. 아니, 시작일지도 모르지. 나는 의자를 밀고 나왔어. 그녀가 급히 따라왔지. 어머니, 제발 내 복수
아직 덜 끝났을지도 모르겠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10년 전, 그날, 내 엄마가 무릎 꿇던 날, 나도 그날 울었어. 뭐라고요? 문 닫고 울었지. 근데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도 몰라. 세상은 울지 않은 사람만 죄인 취급하거든.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지.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가벼웠어. 바람이 지나가며 머리카락을 흩날렸지. 뒤에서 그녀의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 어머니, 이건 세상 이치예요. 돈이 주인이지 감정은 증거가 아니에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다들 감정 없이 살다가 결국 감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요. 그 말만 남기고 걸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논길을 지나며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렀어. 잊혀진 계절. 그 노래를 들으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 어머니, 괜찮아요? 그가 물었지. 괜찮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글쎄, 나는 창밖을 봤어. 햇빛이 다시 비치고 있었고 감입 위에 남은 물방울이 반짝였어. 그 반짝임이 눈물처럼 보이더라. 어머니, 며느리 아직 마음에 안 드시죠? 그걸 왜 물어? 그녀도 나름대로 뭐 견뎠잖아요. 나는 고개를 돌렸지. 너도 견뎠냐?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나는 웃었지. 다 견디는 척하면서 사는 거다. 누가 더 오래 숨 참나 하는 게임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이 이상하게 깨끗했어. 감입도 쓸려 있었고 전날 깨졌던 유리 조각도 없었지. 그녀가 먼저 와 있었어. 청소했어요. 어제 어머니 다치셨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 집은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라서요. 그 말이 그렇게 하고 싶었냐? 아니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 덜 떨려요. 나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지.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그날 수줍게 인사하던 얼굴 그대로였어. 다만 눈빛만 달라졌지. 10년 동안 무언가를 씹고 삼키며 단단해진 눈. 점심은 생략했어. 입맛이 사라졌거든. 그런데 저녁은 피할 수 없더라. 사람이 하루에 한 번은 밥을 먹어야 말이 풀리고 속도 내려앉으니까. 해가 지고 마당의 물기가 서서히 말라갈 즈음 그녀가 조용히 부엌 불을 켰어. 가리 도마에 닿는 소리, 쌀 씻는 물 흐르는 소리, 된장국 끓는 보글거림 다 들렸지. 나는 일부러 방 한가운데 앉아 그 소리만 들었어. 내 집 소리인데 이상하게 남의 집 소리 같았어. 어머니, 상 차릴게요. 내 맘대로 해라. 그녀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맞췄어. 반찬은 소박했지. 애호박볶음, 계란말이, 김치, 꽁치구이 하나. 냄새가 구수했어. 근데 향이 미웠어. 그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어. 어머니, 한 숟갈만 드세요. 싫다. 속이 비면 말이 더 세져요. 제발. 나는 국물 한 모금 떴지. 미지근했어. 그러나 목을 타고 내려가니 속이 조금 눅눅해지더라. 그렇게 한 숟갈, 또 한 숟갈, 침묵으로 밥상을 채웠어. 그녀가 김치 조각을 내 그릇 옆으로 살짝 밀었지.
어머니, 이건 제가 따로 담근 거예요. 혹시 매울까봐 마늘 적게 넣었어요. 내 입맛은 내가 어떻게 아는데. 10년 같이 살았잖아요. 말끝이 툭 떨어졌어. 그 말이 젓가락 끝에 매달려서 덜컹였지. 나는 젓가락을 그릇에 툭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어. 내가 이 집에서 10년 살았냐? 라면 끓여 먹은 게 살았다는 거냐? 라면만 끓여 먹진 않았어요. 그럼 뭘 끓였는데? 그녀가 잠깐 웃었어. 지는 햇빛이 부엌 유리창에 걸리고 그녀의 웃음이 비치더라. 있네요. 그가 기침을 했어. 둘이 이러지 말고 오늘은 좀 조용히 해라. 나는 그의 말을 잘랐지. 그리고 젓가락으로 밥을 꾹꾹 눌렀어. 밥알이 으스러지는 소리마저 컹컹 귀에 박혔어. 밥상이 절반쯤 비었을 때 그녀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 얇은 갈색 봉투. 모서리가 달아 하얗게 일어난 그 모양. 손때 묻은 색깔. 너무 익숙한 냄새. 이게 뭐냐? 다락방에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청소하다가 찾았어요. 다락방?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 마루 끝 사다리 올리는데 박스 뒤쪽에 끼워져 있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았지. 그 위에 구겨진 글씨가 보였어. 채권양도 계약서. 내 손이 알면서도 놓치던 그 네 글자. 양도, 채권, 계약, 서늘했어. 봉투를 쭉 찢어 열었어. 서류가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왔지. 장, 계약, 당사자 박양도인, 김양수인, 두 번째 줄, 날짜 2014년 11월 28일. 나는 눈을 치켜떴지. 결혼 전이네. 그녀가 맞장구 쳤어. 네, 결혼하기 딱 넉 달 전. 그가 얼어붙었어.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했지. 아버지는 결혼 전에 이미 채권을 저한테 넘겼어요. 그땐 이자 낼 힘도 없었죠. 그러니까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결혼해서 10년 버티면 집은 내 거다. 그가 내 쪽을 봤어. 나는 그녀만 봤지. 10년 버티면? 네, 10년 동안 이 집에서 말 참아내고 눈치 견디고 명절 버티고 잔소리 삼키고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걸 알면서 들어왔냐? 네. 왜? 그녀가 입술을 한 번 꼭 깨물었어. 누가 비웃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내 손으로 비웃음을 거두고 싶었어요. 나는 서류를 더 넘겼어. 양도대금, 영원, 각주에 작게 찍힌 글자, 짙게 좀비속한 무상양도, 공증인, 직인, 계약서, 밑에 쓰인 서명, 그녀의 서명. 2014년에 그녀가 거기에 앉아 펜을 잡고 조용히 이름을 적었겠지. 그 옆에 그녀의 아버지 서명.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 내 아버지는 이걸 내게 넘겨주고 너 보고 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거냐. 네, 무릎 한 번 꿇은 집은 언젠가 고개 숙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꿇은 무릎의 값을 우리에게 받겠다고? 값을 받는다기보다 기억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날의 대문 앞, 그날의 웃음, 그대로 돌려주려고요. 그가 참다 못해 소리를 질렀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내 가족 아니야? 그녀가 그를 똑바로 봤어. 그 눈에 미안함이 스쳤다가 곧 사라졌지. 당신은 중간이었지. 중간? 어머니와 나 사이. 당신은 늘 가운데 앉아서 한쪽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쪽 말에는 침묵했어. 그 침묵이 결국 내 편도 어머니 편도 아니었지. 그게 배신이라는 말이냐? 배신은 아니야. 다만 선택하지 않은 죄. 그의 얼굴이 하얗게 떴지. 나는 그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오히려 서랍에서 유리잔을 꺼내 물을 따랐지. 이번엔 내 손이 덜 떨렸어. 서류를 끝까지 훑고 봉투까지 다시 넣었어. 그리고 봉투 바닥에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있더라. 아주 작고 딱딱한 소리. 달끄락. 나는 봉투를 뒤집었지. 녹슨 열쇠 하나가 떨어졌어. 손톱만 한. 그러나 등줄기를 스치게 만드는 무게. 이건 뭐냐? 그녀가 손을 뻗다가 멈췄어. 그건 저도 몰라요. 내가 모른다고? 처음 보는데요. 그가 열쇠를 집어 눈앞에 비춰봤어. 옆면에 아주 조그맣게 각인된 숫자가 있었지. 02에 17, 사물함 번호 같은데.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은행? 보관함? 나는 눈을 가늘게 떴지. 우리 읍내은행 지하 보관함이 집번으로 숫자 표기하지. 2층 17번.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 회사 다닐 때 거기 썼었어요. 그때 본 것 같아. 나는 열쇠를 꼭 쥐었지. 금속이 차갑게 손바닥을 타고 들어왔어. 이상하지. 작은 쇳덩이 하나가 사람의 숨을 이렇게 바꿔놓는다. 내일 은행 가자. 내가 말했다. 그녀가 눈을 들었지.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오후에는 닫아요. 그럼 오전에 10시 전에 가야 해요. 좋다. 10시 전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 그러나 아무도 더 묻지 않았어. 식탁 위 반찬들이 식어갔고 된장국 위 기름막이 얇게 잡혔어. 밥알이 그 위로 떠올랐다 가라앉았지. 딱 그만큼의 침묵이 흘렀어. 바람이 문틈을 스쳤어. 풍경이 아주 작게 울렸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지. 그릇 치우지 마라. 내가 한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됐다고 했다. 나는 일부러 빈 그릇을 하나씩 들고 싱크대로 가져갔어. 물 틀고 거품 내고 하나씩 문질렀어. 그 사이 그녀는 식탁을 닦고 그는 빗자루를 들었지. 웃긴 장면이었어. 이 집에서 수십 년 보던 풍경인데 오늘은 모두 낯설었어. 역할이 뒤집혔거든. 밥상머리의 권력도 그릇을 내밀던 손의 높이도 젓가락 끝의 힘도. 설거지를 마치고 나는 마루 모서리에 앉았어. 그녀가 차를 가져왔지. 보리차가 아니라 생강차였어. 컵 위로 김이 올랐지. 목 다치셨어요. 아까 심하게 말하셨잖아요. 내 목, 내가 안다. 네, 그녀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지. 어머니, 저도 안다고 했죠. 어머니가 뭘 숨길 때 눈썹부터 움직인다고. 반대로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는 입술을 왼쪽으로 살짝 당겨요.
내가? 네, 지금도 그렇거든요. 나는 컵을 잡은 손을 멈추었어. 혀끝이 싸해졌지.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시던 건데요? 너는 내 엄마가 무릎 꿇던 날 나만 웃었다고 믿느냐? 그녀가 눈을 깜빡였어. 아니에요. 나도 웃었다고 했잖아요. 나 자신이 너무 싫어서 복수했다고. 그래. 근데 더 있다. 더요? 내 아버지도 웃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 그럴 리가. 웃었다. 내가 봤다. 아주 작게 입꼬리로. 그날 내 엄마가 그만해 주세요라고 할 때 대문 기둥 뒤에 서 있던 그 사람이 아주 작게 웃었다. 증거 있어요? 증거? 나는 잠깐 숨을 골랐지. USB를 떠올렸어. 오늘 틀었던 음성 말고 그 옆 폴더에 있던 파일 하나, 숫자만 찍힌 파일. 20만 1403점. 내가 피처폰 쓰던 때 동네 반장이 달아준 CCTV 교체하면서 버리고 간 메모리 카드에서 꺼낸 파일. 대문 앞 그날 흐릿한 영상, 바람에 흔들리는 화질, 사람들 그림자, 그리고 입꼬리. 있다. 그녀가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그거 내일 보여주세요. 은행 먼저 가고. 네, 그가 질렸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 그만 좀 해요. 제발. 누가 웃었는지, 누가 먼저 욕했는지, 그걸로 뭐가 달라져요? 나는 그의 등을 보았다. 넓지만 어딘가 틀어진 등, 평생 중간에 서 있어 굽은 등, 달라진다. 뭐가? 누가 이 집 주인인지. 그가 손을 휘저었어. 주인은 서류에 있어요. 법에 있다고요. 법은 알지. 근데 집은 더 안다. 집은 누가 눈물로 닦았는지 기억한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 손등 위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어. 20대 때 봤을 법한 매끈한 손이 아니었어.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작은 상처들이 선처럼 남아 있었지. 나는 문득 물었다. 내 손등 저 상처 언제 났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 눈빛이 아주 조용했지. 첫 명절 전을 30판 부치고 새벽에 김치 썰다 배웠어요. 봉합도 못했죠. 아침 차려야 해서. 그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돌렸어. 귀끝이 붉어졌지. 나는 그 장면이 스쳤어. 첫 명절 아침 그녀가 손을 등 뒤로 감춘 채 웃던 얼굴. 그때 나는 신세대가 왜 저래 칼질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쏘아붙였지. 어쩌면 그때 저 칼자국이 아니라 첫 금이 이 집에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밥상을 뒤집겠다는 거냐?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 뒤집지 않을 거예요. 대신 부엌의 열쇠만 바꿀 거예요. 열쇠? 이제 제 손이 결정해요. 무얼 끓일지, 누구에게 먼저 담을지,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만들지. 그 권리를 가지려고요.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 권리, 밥상에도 권리가 있지. 누가 먼저 젓가락을 들고, 누가 마지막 그릇을 씻고, 누가 먹어라라고 말하는지. 그게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말,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어. 밤이 깊어갔지. 그녀는 오랜만에 방에서 이불을 펴고 누웠고 그는 마루 끝에서 담배를 피웠어. 나는 일부러 창문을 반쯤 열어 그 냄새를 맡았어. 젖은 나무 냄새 위로 얹힌 담배 냄새. 씁쓸했지만 익숙했지. 그때 문자가 왔어. 모르는 번호. 내일 오전 930 은행 지하 보관함 앞에서 뵙겠습니다. 열쇠 잊지 마세요. 나는 번호를 유심히 봤지. 끝자리 217점. 열쇠 옆면 숫자와 같았어. 소름이 훑었지. 누구냐? 그가 물었어. 은행 사람이란다. 왜 어머니 번호를 알고 있죠? 몰라. 근데 아마 다 알고 있겠지. 그녀가 문틈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예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항상 먼저 예고하셨어요. 놀래키지 말고 알려라. 그게 저희 집 방식이었어요. 그래, 너희 집 방식은 그렇구나. 우리 집 방식은 놀래켜놓고 모른 척하는 거다. 그녀가 고개를 떨궜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이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안방 장롱을 다시 열고 아주 아래 서랍에서 조그만 상자를 하나 꺼냈어. 오래된 포토 앨범 사이에 끼워둔 상자. 자물쇠는 녹이 슬었지만 아직 열렸어. 그 안에는 오래전 현상한 폴라로이드가 몇 장, 접힌 종이들, 그리고 푸른 줄 노트 한 권. 노트 첫 장에 둥근 글씨. 웃음의 값은 언젠가 치른다. 내 글씨였어. 언제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났어. 아마도 그날 밤이었겠지. 대문이 닫히고 비가 세차게 내리고 누군가의 무릎 위로 빗물이 떨어지던 날, 나는 몰래 노트에 적었겠지. 어쩌면 복수를 준비한 건 나도였을지 몰라. 다음 장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 흐린 사진 한 장, 대문 기둥 뒤, 사람의 옆모습, 입꼬리, 정말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올라간 그 모양. 보여줘요. 그녀가 내 손 위 사진을 덮었어. 손끝이 찼지. 내일 은행 다녀와서 순서대로 보자. 네, 우리는 각자 자리에 누웠어. 풍경이 밤을 흔들었고 먼 데서 기차 소리가 아주 멀게 지나갔어. 나는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지. 잠이 붙었다 떨어지고 꿈과 현실이 얇은 종이처럼 붙었다 떨어졌어. 새벽 3시쯤 문이 살짝 열렸어.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지. 어머니, 잠깐만요. 왜? 이거 맡아주세요. 그녀가 작은 파우치를 내밀었어. 안에는 통장 사본 몇 장과 수첩 한 권. 뭐야, 이건 제가 10년 동안 낸 이자 기록이에요. 현금으로 낸 날은 노트에 따로 적어둔 메모. 이걸 왜 나한테? 내일 혹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머니가 들고 계세요. 제가 빼앗길까봐. 누가 빼앗냐?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 아버지가요. 나는 눈썹이 실룩였지. 내 아버지가? 아버지는 마지막에 늘 자기 몫을 챙기세요. 그 말이 칼끝처럼 번뜩였어. 나는 파우치를 받아 이불 밑에 넣었지. 그녀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췄어. 어머니. 왜? 내가 이 집 들어올 때 결심한 게 2가지였거든요. 하나는 10년 버티는 것, 다른 하나는 10년 뒤에 나가는 것.
나간다고? 네, 제가 이 집 주인이 되더라도 떠나려고요. 이 집은 우리에게 상처만 줬어요. 그 말 진심이냐? 네, 그러면 내 복수는 집을 얻고 집을 버리는 거냐? 네, 얻고 버리고 있는 거. 나는 오래 숨을 들이켰어. 목구멍이 마른 흙처럼 갈라졌지. 그게 복수냐, 용서냐. 그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둘 다 아니요. 생존이에요. 그녀가 나갔고 문이 닫혔어. 나는 한동안 그 말에 가만히 눌려 있었지. 생존, 살아남기 위해서 웃음을 삼키고, 칼날을 삼키고, 밥을 삼키고, 그러다 10년이 흘렀고, 이제야 토해내는 건가. 해가 떠오르기 직전, 빛이 어둠과 맞닿는 그 시간, 그는 마당에서 신발을 털고 있었어. 어머니, 은행 같이 가요? 가자. 내가 운전해라. 네, 우리는 셋이서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서류를, 나는 열쇠를, 그는 아무것도 안 들고. 근데 문을 열자마자 대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 하나, 짧은 머리, 짙은 양복, 얇은 미소.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 김 변호사요. 오늘부터 우리 일은 이분이 맡아요. 그의 명함이 내 손에 올랐지. 손끝이 싸늘했어. 명함 아래로 은행 지하 보관함의 열쇠가 반짝였어.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간단히 확인만 하시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보고 어제 USB 속 그 웃음을 겹쳐보았다. 모양이 달랐지만 결은 같았어. 입꼬리의 힘, 사람을 아래로 보는 힘. 나는 열쇠를 주머니에 더 깊숙이 밀어 넣었어. 가자. 내가 먼저 걸음을 떼었지. 그녀가 내 뒤를 따랐고 그는 그녀를 한 번 보았다. 그 눈빛에 너무 많은 말이 들어 있었어. 미안, 고마워, 화나, 두려워 다 섞여 있었지.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어. 언제나처럼 은행 앞 유리문에 우리 셋이 겹쳐 비쳤다. 나는 그 비친 그림자를 보며 생각했지.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 법이 말해주기 전에 이 땅이 말해줄 거다. 그리고 그 열쇠가 마지막으로 내 어머니 노릇을 할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시원하게 차가웠어. 발자국이 철제 계단에서 탁탁 울렸지. 보관함 앞 2층 17번. 숫자가 눈에 박혔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지. 열어보시죠. 나는 열쇠를 꺼냈어. 손에 땀이 났지만 열쇠는 미끄러지지 않았어. 구멍에 넣고 돌렸어. 딸깍 소리가 났지. 문이 아주 조금 스스로 열렸어. 그 순간 그녀의 아버지가 앞으로 한 발 내딛었지. 제가 먼저, 내가 손을 뻗어 막았어. 아니다. 내 집 이야기다. 내가 먼저 본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지. 그러나 물러났어. 변호사는 미소만 했다. 서랍을 당겼어. 안에는 봉투 2개, 노트 1권, 그리고 검은 USB 하나.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낯익은 글씨. 내 글씨.
웃지 말 것. 나는 손이 떨려 봉투를 잡았어. 첫 번째 봉투를 열었지. 안에는 현금 다발이 아닌 한 장의 사진. 대문 앞 그날의 사진. 무릎 꿇은 여인, 팔짱 낀 나, 대문 기둥 뒤 입꼬리를 올린 남자. 그 남자 얼굴이 흐릿했지만 충분했어. 그녀의 아버지였지. 두 번째 봉투는 더 얇았어. 안에는 자필 메모, 낡은 종이에 볼펜으로 짧게 적혀 있었지. 10년 뒤 누가 고개 숙였는지 여기서 확인한다. 서명은 없었어. 근데 나는 알았어. 내 손이 이었다. 내 말이 이었다. 검은 USB를 손에 올렸다. 그녀가 숨을 멈추었지. 변호사가 눈썹을 올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입술을 굳혔어. 들어봐라. 내가 말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폴더 하나, 계약 전, 영상이 켜졌다. 2014년 11월 28일, 작은 사무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법무사, 그리고 또 한 사람, 낯익은 어깨, 내 아들. 그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이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10년은 버텨라. 네, 대신 내가 이자 챙길 테니 너는 기록만 남겨라. 네. 너는? 그가 움찔했지. 예, 저는 말하지 마라. 내 입에서 말 나오면 나중에 걸린다. 화면이 꺼졌어. 은행 지하의 공기에서 금속 냄새가 섞여 나왔다. 변호사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고 그녀의 아버지가 눈을 돌렸어. 그는 벽을 짚고 서 있었지.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날 보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많아지면 진실이 흐려지거든. 나는 서랍을 닫았다. 그리고 열쇠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요? 아무것도. 내가 대답했다.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한다. 대신 내일 밥상을 다시 차린다. 그가 비웃었지. 밥상이 무슨 판결이오. 우리 집은 밥상에서 판결 났다.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일 내가 차려라. 내일 밥상 머리에 누가 먼저 젓가락을 드는지 보자. 그녀의 눈이 번뜩였지.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에서 올라오며 나는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1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년처럼. 계단 끝에서 햇빛이 눈에 박혔다. 세상이 밝았고 얼굴이 드러났다. 웃음은 감추기 어렵다. 그래서 내일 웃지 말자고 마음먹었다. 웃음의 값은 충분히 비쌌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렀다. 나는 듣지 않았다. 오늘 우리 집 뉴스가 세상의 뉴스보다 컸다. 그녀는 조수석에서 손을 꼭 쥐었고 그는 백미러를 자꾸만 건드렸다. 나는 창밖을 봤다. 감입 위에 남은 물방울이 햇빛에 또 반짝였다. 어제와 같았고 오늘은 달랐다. 문턱을 넘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 내일 제가 밥상 차립니다. 국은 맑게 끓이고 반찬은 짜지 않게. 그리고 저 젓가락은
어머니가 드세요.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아주 느리게 내쉬었다. 그래, 밤이 오겠지. 또 풍경이 울리겠지. 내일 아침 젓가락 소리로 판결이 시작되겠지. 그 판결이 법보다 무겁다고 누가 믿겠나. 그래도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아왔다. 웃음보다 숟가락이 더 큰 소리를 내는 집.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다. 밤새 감나무 잎이 몇 장 더 떨어졌고 마당에는 습기가 눅눅이 깔려 있었지. 풍경은 이미 3번쯤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눈을 감았어. 오늘은 밥상머리에서 누가 젓가락을 먼저 드느냐로 끝날 일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 그녀가 부엌에서 국을 끓였어. 된장이 아니라 맑은 미역국이었지. 그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오래된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왔어. 아들 결혼 첫날 아침 며느리가 끓여온 그 미역국 냄새. 그때 나는 뭐라고 했더라. 결혼했으니까 미역국은 이제 그만 끓여.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었지.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 어머니, 밥상 준비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깔렸어. 나는 방문을 열고 천천히 나왔지. 식탁 위엔 2그릇의 밥, 그리고 국, 그리고 김 한 줄. 단출했지만 깔끔했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 그이는 마당에 있어요. 담배 한 대 피우고 불러라. 네, 그녀가 나가자 나는 식탁에 앉았어. 자리를 바꿨지. 어제까지 내 자리였던 상석 자리를 오늘은 비워뒀어.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눈치챘지. 어머니, 자리가 오늘은 내가 앉아라.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차린 밥상이라고.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앉았어. 그가 뒤늦게 들어왔지. 어머니, 밖에 앉아라. 네, 자리 그대로. 3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어.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지. 공기가 살짝 떨렸어. 그녀가 먼저 숨을 내쉬었어. 어머니, 어제 그 USB 은행에서 본 영상 말이에요. 그거 저도 충격이었어요. 충격? 아버지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모르는 게 많았겠지. 그래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봤어. 그 눈동자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어. 그냥 끝낸 사람의 눈이었지. 내 아버지는 이제 어쩔 거냐? 모르겠어요. 어제 밤에도 전화 왔는데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포기 안 할 거다. 그럼 어머니가 막아주세요. 내가 이제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이 집의 주인으로서. 그녀의 말에 순간 숨이 걸렸지. 주인, 그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이야. 10년 동안 그 자리를 붙잡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주인이라 느꼈던 적은 없었거든. 언제나 남편, 아들, 집안, 체면. 그 안에서 나는 늘 누군가의 겨지였지. 하지만 오늘은 그 곁에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 그녀가 나를 불렀어. 이제 그만 싸워요. 복수도 증오도 다 끝났잖아요. 끝났다고? 네, 그럼 그건 누가 정하냐? 끝났다고. 제가요. 내가? 제가
끝냈어요. 어제 은행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카드 꺼내기 전에 그 USB 사본을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나는 순간 눈을 치켜떴지. 사본을? 네, 거기엔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는 장면이 들어 있었어요. 병원, 전날 CCTV,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이지만 증거로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냐? 이제 없어요. 왜?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 복수는 그걸로 끝내야 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 이제 아버지와도 끊을 거예요.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넘어오는 것도 취소할 거예요. 취소? 네, 다시 어머니 앞으로 돌리려고요. 제가 증여 취소 신고하면 가능하대요. 나는 말이 막혔어.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지. 그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이 집 팔아요. 뭐? 이제 아무도 안 싸우게 돈 나눠서 각자 살아요. 나는 그녀를 노려봤지. 너 지금 내 집 팔자고? 네, 그걸 복수 끝내는 방법이라 생각하냐? 어머니, 이 집은 이미 무덤이에요. 기억의 무덤, 오해의 무덤, 욕심의 무덤. 살아있는 사람은 묻히면 안 되잖아요. 그의 젓가락이 떨어졌지. 그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팔고 나서 어머니 이름으로 새 집 하나 사드릴게요. 조용한 대로. 누구랑도 안 엮이게. 나는 한참을 그 얼굴을 봤어. 그 얼굴이 낯설지도 미워 보이지도 않았어. 그냥 이상하게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지. 억울해도 버티던 그때의 나, 지키려다 다 잃었던 그때의 나, 그녀 안에 그게 있었어. 내 말대로 하자.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날 봤지. 진짜요? 그래, 이 집 팔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팔기 전에 한 번만 그날 대문 앞에 가자. 대문 앞이요? 그래, 그날 내 엄마가 무릎 꿇던 그 자리. 왜요? 확인하려고. 그날 진짜 무릎 꿇은 게 누군지.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가 중간에서 눈치를 봤지. 어머니, 괜히 조용히 해라. 이건 여자들 일이다.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가요. 오늘 밤에 해질 무렵 우리는 세 사람 함께 마당을 나섰어. 길은 고요했지. 바람도 새 소리도 개 짖는 소리도 없었어. 그녀가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지. 그는 묵묵히 가장 뒤에서 따라왔어. 집에서 불과 100m 거리, 오래된 담벼락 앞. 그 자리엔 여전히 이끼가 눌어붙은 돌바닥이 있었어. 그녀가 그 자리에 멈춰섰지. 여기에요. 그날 엄마가 무릎 꿇은 자리. 나는 고개를 숙였어. 흙 위에 손을 댔지. 손끝이 축축했어. 그리고 문득 내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지. 내 엄마만 꿇은 게 아니다. 그녀가 눈을 들었어. 무슨 말이에요? 그날 나도 꿇었다. 어머니가요? 남편이 병원에 누워 있었거든. 돈 빌리러 자존심 다 내던지고 무릎 꿇었다.
근데 그게 그 집 앞이었어. 너희 집. 그녀가 말이 막힌 듯 입을 벌렸어. 그럼, 그래. 서로 무릎 꿇은 거야. 내 엄마도, 나도. 근데 둘 다 상대가 웃었다고 생각했지. 웃은 건 우리 뒤에 있던 남자들이다. 나는 그녀를 봤어. 우린 웃은 게 아니라 울었어. 그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 눈물이 흙에 스며들었지. 그럼 그날부터 잘못 본 거네요. 복수할 대상이 잘못됐네요. 이제라도 알면 됐다. 근데 이제 너무 늦었잖아요. 늦은 건 없다. 나는 그녀 손을 잡았어. 그 손 10년 전보다 단단했지. 이제 내가 살아라. 그 집이든 이 집이든 살아. 복수로 버틴 사람은 끝내 복수에 묻히거든. 그녀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봤지. 눈빛이 불안했어. 그때였어. 스르륵 골목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 낯익은 그림자. 그녀의 아버지였다. 여기 있었군. 그의 목소리가 싸늘했어.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그녀가 일어섰어.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그만? 내가 10년을 걸었는데? 그건 아버지 욕심이에요. 욕심. 그날 무릎 꿇은 여자를 내가 잊었을까? 그 수모를, 그 비웃음을. 그녀가 소리쳤지. 아버지, 그날 웃은 사람은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뭐라고? 두 분 다 무릎 꿇으셨대요. 아버지 뒤에서 당신이 웃을 때 둘 다 울고 있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증거 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냈어. 화면을 보여줬지. 사진 한 장. 은행에서 찾은 그 사진. 입꼬리를 올린 그의 얼굴.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 그건 조작이다. 아니요. 아버지, 이제 끝내요. 끝내? 그의 손이 떨렸어. 그리고 순간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지. 작은 열쇠였다. 그와 똑같은 모양, 같은 숫자. 02에 17. 이거 찾지 않았냐? 그녀가 숨을 멈췄어. 그거, 진짜는 이거야. 내가 가진 건 복사본이지.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지. 은행 보관함엔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내 어머니가, 하나는 내가. 근데 내가 가져간 건 가짜야. 그녀가 뒤로 물러났어. 아버지, 그게 무슨, 진짜 보관함엔 계약서 원본이 있다. 양도 취소건도 너한테 안 넘어간다. 그럴 리가 있다. 그는 비웃었지. 이 집은 결국 내 거다. 나는 그 순간 느꼈다. 그 사람 눈빛. 이 집을 향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거라는 걸. 10년 전 그날도 그랬지. 그는 돈이 아니라 나를 꺾고 싶었던 거야. 무릎을 꿇리며 자신이 이겼다는 걸 확인하려고. 그게 그의 복수였지. 그럼 한번 확인해보지. 나는 말했다. 지금 바로 뭘 확인한다는 거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나는 주머니에서 내 열쇠를 꺼냈어. 그와 같은 모양.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지. 어머니, 그건 진짜는 이거다. 나는 고개를 들었어. 내 아버지 은행 지하 보관함 2개라 했지? 하나는 2층 17번, 하나는 3층 17번. 그날 내가 문서 사본을 2곳에 나눠 맡겼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말도 안 돼. 내가 웃던 그날 나도 웃었다. 하지만 다르게 웃었지. 언젠가 내 입꼬리가 무너질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서 그녀가 손을 입에 올렸지. 그는 고개를 숙였어. 어머니,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모두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알았다. 사람이 언제 가장 큰 복수를 하느냐 아냐? 언제요? 누가 봐도 웃지 않을 때. 나는 열쇠를 쥔 채 그녀의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 이 집 팔자. 내 말대로. 대신 잔금은 내 계좌로. 왜냐면 그 계약서 원본은 내 손에 있으니까.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법무사는 이미 세상에 없지. 그러면 증거는 문서뿐이다. 그녀가 숨을 삼켰어. 어머니, 그럼 이제 내가 해라. 팔아라. 정리하고 다 잊어라. 어머니는요? 나는 남는다. 이 땅이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집에선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싸다. 나는 담담히 웃었지. 그녀의 아버지가 물러섰어. 끝난 줄 알아라. 이제 진짜 끝났다. 나는 고개를 숙였지.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마당에 돌아와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내일 아침 나 떠날게요. 그래, 어디로 갈진 모르겠어요. 상관없다. 살아만 있으면 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의 어깨를 한번 감싸고 방으로 들어갔지. 나는 마루 끝에 앉아 감나무를 봤어. 햇빛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지. 바람이 살짝 불더니 풍경이 울렸다. 내가 웃을 줄 알았냐? 박노인, 이번엔 내가 웃는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지. 그리고 문득 하늘을 올려봤어.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렸고 그 빛이 마당 돌 위에 떨어졌어. 그 돌 위엔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던 글씨가 있었지. 남편이 생전에 새겨놓은 글씨. 함께 산다는 건 서로의 무릎을 보는 일.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쓸며 나는 천천히 속삭였어. 그래, 이제 봤다. 너의 무릎도 나의 무릎도 그리고 그 웃음도.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마당을 바라봤어. 풍경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그 소리 사이로 멀리서 그녀의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가 났지. 아마 내일 새벽 이 집을 떠나겠지. 나는 그 소리마저 놓아주기로 했다. 이제 남은 건 나와 감나무 그리고 이 집뿐이었다. 그렇게 열쇠의 주인은 다시 나로 돌아왔다. 새벽 4시 반, 풍경이 먼저 눈을 깨웠다. 유난히 맑은 소리였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밤새 눕지 못했거든. 감나무 잎이 몇 장 더 내려앉았고 젖은 흙이 어둠을 머금은 채 숨쉬고 있었다. 문틈이 아주 작게 밝아올 무렵
현관이 조심스레 열렸다. 그녀였다. 가방 하나, 봉투 하나, 신발을 꿰다 말고 나를 보더니 아주 작은 소리로 인사했다. 어머니, 갑니다. 가거라. 어젯밤 말한 대로 집은 팔고 정리하죠. 절차는 제가 돌릴게요. 그래. 그리고 부탁 하나만 더. 말해라. 다시는 제 엄마를 무릎 꿇은 여자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아나아마. 그녀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가방을 들고 나가려던 그 순간 봉투가 내 앞에 조용히 놓였다. 연갈색, 구겨진 모서리, 물먹은 흔적. 이건 제 엄마가 남긴 겁니다. 어머니께 주라고 했어요. 한 번만 읽어주세요. 내 어미가? 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 골목 모퉁이를 도는 발소리, 엔진이 잠깐 켜졌다 꺼지는 소리. 다시 고요. 나는 봉투를 들었다. 봉합선이 낡아서 뜯는 소리조차 약했다. 편지. 한 장 반. 펜은 싸구려였는지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젖줄을 읽는데 오래 걸렸다. 글자를 마음으로 더듬어야 했거든. 어머니. 그때 웃은 사람은 저도 어머니도 아니었지요. 저는 울었고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다만 울음을 서로의 등 뒤에서만 보여줬지요.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편지 속 어머니는 나였다. 그녀의 엄마가 나를 어머니라 불렀다. 저는 제 딸을 이 집에 보낼 때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 누가 비웃어도 밥은 제 시간에 지을 것. 둘, 밥상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것. 그렇게 10년 버티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밥을 제 시간에 지으면서 마음은 제 시간에 못 씻었더군요.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날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은 채로 제 딸에게 눈짓을 했거든요. 기억해라. 웃음의 값은 나중에 치른다. 그 말을 저는 제 딸에게 유산처럼 넘겼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사과드립니다. 제 딸의 10년을 저희 상처가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받으실 즈음이면 저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몸이 오래 버텨주지 않아 치료를 접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흙냄새 나는 자리에 눕게 되니까요. 문장이 거기서 한 번 끊겼다. 잉크가 뭉개져 동그라미처럼 번져 있었다. 아마 울면서 쓴 거겠지. 나는 편지를 살짝 떼어 햇빛 쪽으로 기울였다. 작은 먼지들이 떠다녔다. 먼지에도 그림자가 있더라.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드립니다. 제 딸이 복수로 남지 않게 해주세요. 집을 판다면 제 이름으로 나오는 몫은 모두 어머니께 주십시오.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딸은 몰라요. 알게 되면 또 울 테니까요. 저를 미워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날의 저를 비웃음 대신 흙냄새로 기억해 주세요. 비를 맞은 흙은 금방 냄새가 올라오지요. 그 냄새를 맡으면 사람은 고개를 조금 숙입니다. 그게 서로의 무릎을 보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웃지 말아야 할 날에 웃지 않던 그 마음을 엎드려 절합니다. 어머니,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끝엔 이름이 없었다.
대신 반찬 국물이라도 튄 듯 작은 얼룩이 하나 찍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접지 못했다. 접으면 저 글자들이 더 얇아질 것 같아서 그냥 마루에 펼쳐두고 오래 앉아 있었다. 그가 뒤늦게 일어나 방에서 나왔다. 초췌한 얼굴, 심지어 말이 줄어 있었다. 어머니 방금 그녀가 떠났어요? 그래. 우리 집은 이제 어떻게 하죠? 판다. 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한다. 그가 멈칫했다. 뭐려? 밥상을 차린다. 그는 내 얼굴을 오래 보았다. 오늘도 젓가락 순서로 정하나요? 아니, 오늘은 편지를 놓고 먹는다. 편지요? 나는 편지를 조심스레 식탁 가운데 올렸다. 그리고 쌀을 씻어 앉혔다. 세 사람이 먹던 밥을 두 그릇으로 줄여 지었다. 소금 간을 아주 약하게 한 계란찜 하나, 김 한 줄, 멸치 한 줌. 국은 끓이지 않았다. 말이 많아지면 국물이 넘치거든. 앉아라. 네, 그가 조심스레 앉았다. 나는 편지 위로 시선을 떼지 않고 말했다.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라. 제가요? 그래. 그동안 넌 늘 중간에 앉아서 양쪽만 봤다. 오늘은 내가 먼저 들어야지. 누구 말도 묻지 말고. 그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숟갈을 떴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 났다. 나는 그 소리가 참 사람답다고 생각했다. 밥을 마치고 우리는 조용히 치웠다. 그가 말없이 쌀뜨물을 내다 버리고 들어오다 문득 멈춰섰다. 어머니, 저 어젯밤에 전화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그분, 그 사람, 박노인? 네, 저보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으라 했어요. 그러면 서류 원본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그래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말했다. 근데 이상하죠. 꿇고 나니 그 사람이 웃지 않더라고요. 왜? 제가 웃었거든요. 나를 스스로. 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내려앉았다.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알 수 있는 모양새였다. 내가 10년 내내 하지 않던 걸 했으니까요. 제 쪽을 골랐어요. 어머니도 그녀도 아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이 자기를 고르면 남의 표정이 흐린 잿빛으로 보인다. 맞아요. 그 사람 얼굴이 처음으로 잿빛이었어요.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 우편 배달 오토바이가 대문 앞에 섰다. 작은 소포 하나, 얇은 봉투 하나, 소포에는 은행 이름이, 봉투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포부터 열었다. 절제 보관함 열쇠 복구 안내, 보관함 임대 종료 확인서, 그리고 입금증. 잔액이 고스란히 우리 집 통장으로 들어왔다. 내 이름으로. 나는 입금증을 뒤집어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봉투를 열었다. 변호사의 편지. 2줄. 의뢰인박의 일방적 계약 취소. 이사로 의뢰 계약을 종료합니다. 관련 기록 보관을 중단하며 어떠한 법률 대응도 삼가겠습니다. 짧았다.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문장이, 나에게는 안도의 문장이었다. 나는 볼펜을 꺼내
그 아래에 아주 크게 썼다. 확인함, 웃지 않음, 그리고 그대로 핀으로 붙였다. 기둥에, 눈높이에, 오후, 그녀에게 연락이 왔다. 숫자만 적힌 메시지였다. 한 줄, 계좌로 1차 분배 보냈어요. 집 매각 계약서, 초안은 저녁에 메일로 드릴게요. 나는 답장을 길게 쓰려다 지웠다. 2글자만 보냈다. 봤다. 해질 무렵 골목 끝에서 발자국이 났다. 나는 이상하게도 뒤를 보지 않았다. 나를 찾아 올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은 한 명뿐일 테니까. 어머니, 그녀였다. 손에는 꽃 한 송이, 값싼 카스텔라, 포장지로 쌓인 국화 한 대. 그녀가 마당에 들어서자 감잎이 바스락거렸다. 왜 왔냐? 전하려고요. 우월, 엄마 떠났어요. 나는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였다. 풍경이 뚝 한 번 울었다. 그녀가 국화를 장독대 옆에 조심스레 올렸다. 여기 흙냄새가 좋아서요.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요. 좋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녀가 휴대폰을 건넸다. 녹음 파일. 하루 전 밤 11시 짧은 숨소리 뒤에 낮은 목소리. 얘야, 사람을 이긴 복수 말고 순간을 이겨라. 순간을 이기면 그 다음은 그냥 사라진다. 나는 휴대폰을 돌려주었다. 그 말이면 됐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다시 둘러매고 대문 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갔다. 문득 돌아보았다. 어머니. 왜? 밥상은 제가 차렸지만 젓가락은 늘 어머니가 내려놨어요. 그래? 네, 그 차이를 이제야 알았어요. 가거라. 네, 대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감잎 사이로 날이 저물었다. 어둠이 흙을 덮을 때가 되면 흙은 더 큰 냄새를 낸다. 그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 냄새 위에 편지를 다시 펼쳤다. 글자들이 밤 공기에서 한층 선명해졌다. 나는 펜을 들었다. 편지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다. 사람은 흙냄새 나는 자리에서만 같은 높이가 된다.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다. 중개사에게 전화할 것, 감나무를 옮길 수 있는지 물어볼 것, 장독들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 벽에 못을 뽑을 것, 풍경을 내릴 것, 없는 집을 떠나는 데 필요한 일들. 하지만 떠나지 않기로 한 내가 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그중 하나, 대문 앞 돌바닥을 닦는 것. 그 자리를 더 이상 무릎 꿇는 자리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물을 데워 대야에 받고 소를 들었다. 해가 다 졌을 때 나는 돌바닥을 문지르고 있었다. 손이 얼얼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손끝에서 흙냄새가 더 짙어졌다. 어느 순간 돌 위의 얼룩이 사라졌다. 빛이 반사됐다. 나는 소를 내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자. 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을 울렸다. 나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 중간쯤 말없이 서 있었다. 그게 오늘 내가 이긴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남은 건 사람이었죠. 누군가의 눈물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의 용서가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켠에 오래된 상처가 남아있나요? 그 상처가 너무 무겁다면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흙냄새 나는 바람 속에 묻어두세요.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는 세상 이야기의 한 구석에서 또 다른 사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